제발 회장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은 저의 불찰입니다. 당장 꺼져. 불륜녀 주제에 감히 이 집에 발을 붙이고 있어? 시어머니의 손에서 소금이 쏟아졌습니다. 하얀 가루가 머리 위로, 얼굴 위로, 옷깃 사이로 파고들었죠.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따갑고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창피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무릎 꿇은 채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어요. 옆에 선 남편은 차갑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혼해. 내가 뭘 했는지 다 알아. 호텔 앞에서 찍힌 사진, 남자와 나눈 문자, 조작된 통화 기록까지.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마디 해명도 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순간 무고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질 테니까요. 7년이 흘렀습니다. 재벌 회장이 된 남편은 불면증에 시달리다 산속 암자를 찾았고 그곳에서 머리 깎은 비구니와 마주쳤습니다. 미국에서 호화롭게 살고 있다던 전처가 초라한 수행복을 입고 서 있었죠. 과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오해와 진실 그리고 용서로 완성되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를 기다립니다.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 가을,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아야, 이게 뭐냐? 시어머니의 손에 들린 건 호텔 앞에서 찍힌 사진이었어요. 저와 한 남자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었죠. 사진 속 남자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저는 그의 팔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언뜻 보면 연인처럼 보일 수도 있는 구도였어요. 어머니, 이건... 입 닥쳐. 내가 뭘 했는지 다 알아. 시어머니는 테이블 위로 서류 뭉치를 내던졌습니다. 펼쳐진 종이들 사이로 문자 메시지 내용이 보였어요.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호텔 로비에서 만나요. 기다릴게요. 제가 보낸 문자였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맥락은 완전히 달랐죠. 도윤이가 얼마나 널 믿고 사랑했는데 이렇게 배신을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거실 안쪽에서 남편 도윤이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그는 회사에서 급히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양복 재킷도 벗지 않은 채 현관으로 들어서더니 테이블 위에 증거들을 내려다봤죠. 여보. 제가 그의 이름을 부르려는 순간 도윤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 했어요. 그의 턱선이 굳어 있었고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설명해봐. 이 사진 속 남자가 누군지.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설명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죠. 그 남자는 제가 10년 넘게 후원해 온 대학생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며 공부하던 아이였어요. 그날은 그가 사법고시에 합격한 날이었고 저는 그를 축하해주기 위해 만난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이미 그 학생을 찾아가 협박했으니까요. 입 다물고 있으면 합격을 인정해주겠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면 너의 시험 결과를 무효로 만들겠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을 때 저는 이미 각오했어요. 대답 안 할 거야? 도윤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흘렀고 시어머니는 승리한 듯 미소 지었습니다. 이혼해, 서아야. 넌 이 집 며느리 자격이 없어. 어머니. 도윤이가 제지하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부엌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손에는 소금 한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무릎 꿇어. 지금 당장. 저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무릎뼈에 닿았어요. 시어머니는 소금 봉지를 뜯더니 제 머리 위로 쏟아부었습니다. 썩 꺼져. 불륜녀 주제에. 하얀 가루가 머리카락 사이로, 얼굴 위로, 옷깃 안쪽으로 쏟아졌습니다.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따가웠어요. 입술 사이로 스며든 소금 맛이 씁쓸했죠. 숨을 쉴 때마다 코끝이 메워졌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윤이는 그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지하지도 막지도 않았죠. 그저 차갑게 서 있을 뿐이었어요. 도윤아, 이혼 서류 준비해라. 당장 내일 변호사한테 연락해. 알겠습니다, 어머니. 도윤이의 대답이 떨어졌을 때
저는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사랑도 해명도 변명도 필요 없다고 느꼈어요. 이 남자는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3년을 함께 살았지만 단 한 장의 사진과 몇 줄의 문자로 저를 의심했죠. 일어나. 보기 싫으니까 방에 들어가 있어. 시어머니의 명령에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소금투성이었어요. 걸을 때마다 바닥에 하얀 가루가 떨어졌습니다. 방으로 향하는 복도는 길게 느껴졌어요. 뒤에서 시어머니와 도윤이가 나누는 대화가 들렸습니다. 도윤아, 넌 잘못이 없어. 저런 여자를 골라준 내가 미안하구나. 괜찮습니다. 내일 당장 이혼 절차 밟아라. 위자료 한 푼 주지 마. 저 여자가 잘못한 거니까. 네, 어머니. 방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소금 묻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울지 않으려 했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금기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 많이 가져가지 않았어요. 옷 몇 벌과 신분증, 통장 하나뿐이었죠. 결혼 반지는 화장대 위에 두고 나왔습니다. 새벽 5시 아무도 깨지 않았을 시간에 집을 나섰어요. 현관문을 닫는 순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3년간 살았던 집이었지만 돌아갈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택시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어디로 갈지 정하지 않았어요. 그저 멀리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기차표를 끊을 때 손이 떨렸어요. 강릉행 표를 샀습니다. 바다가 보고 싶었어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제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결혼 전까지는 행복했어요. 평범한 중산층 집안에서 자랐고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서 일했죠. 도윤이를 만난 건 우연이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만났고 6개월 만에 결혼했어요. 재벌가 며느리가 된다는 건 꿈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탐탁지 않게 여겼어요. 집안이 변변치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도윤이가 저를 사랑한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믿음은 단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강릉역에 도착했을 때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어요. 저는 역 앞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이고 끊임없는 소리였죠.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벅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살아야 했어요. 포기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7년이 흘렀습니다. 한도윤은 36살의 나이에 그룹 회장 자리에 올랐어요.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쓰러진 뒤 경영권을 물려받았죠. 업계에서는 젊은 나이에 회장이 된 그를 주목했습니다. 냉철한 판단력과 과감한 투자로 회사를 성장시켰으니까요.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가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을요. 회장님, 오늘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비서가 건넨 태블릿을 받아들며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전 9시 이사회, 오후 2시 투자자 미팅, 저녁 7시 만찬. 빈틈없는 스케줄이었죠. 바쁘게 살수록 생각할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더 많은 일정을 잡았습니다. 저녁 만찬 후 약속은 없으신가요? 없어. 그럼 대구로 바로 귀가하시겠습니까? 그래. 댁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펜트하우스에 혼자 사는 지 이미 7년째였습니다. 넓은 공간이었지만 항상 텅 비어 있었죠. 가구도 사람도 온기도 없었어요.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도윤이는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4시에 잠들어서 6시에 일어났어요. 2시간. 요즘 들어 가장 길게 잔 날이었습니다. 불면증은 7년 전부터 시작됐죠. 서아가 떠난 그날 밤부터요. 이사회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신규 사업계획안이 통과됐고 해외지사 설립건도 승인됐어요. 모두가 박수를 쳤지만 도윤이는 무표정했습니다. 성공해도 기쁘지 않았어요.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가슴 한가운데에 뚫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잠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회의가 끝난 뒤 어머니 최은혜가 다가왔습니다. 70대 중반의 나이였지만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어요. 단정한 샤넬 투피스를 입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걸고 있었죠.
무슨 일이십니까, 어머니? 도윤아, 너 요즘 얼굴이 왜 그러니? 안색이 말이 아니구나. 괜찮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병원 가봤어? 네. 거짓말이었습니다. 병원에 가봤자 처방받는 건 수면제뿐이었어요. 하지만 약을 먹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서아의 얼굴이 떠올랐으니까요. 소금을 뒤집어 쓴 채 무릎 꿇고 있던 모습이요. 도윤아, 이제 재혼 생각 좀 해라. 내 나이가 벌써 36이야.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이 언제까지니? 7년이나 지났잖아. 그 여자 생각은 이제 그만해. 그 여자. 어머니는 서아의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않았어요. 항상 그 여자라고만 했죠. 도윤이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알았어. 하지만 너무 늦지는 마라. 재계에서 좋은 집안 딸들이 많아. 내가 몇 명 소개해줄까? 괜찮습니다. 대화를 끝내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도윤이는 의자에 깊이 몸을 묻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빌딩 숲 사이로 차들이 움직이고 사람들이 걸어다녔죠. 모두가 바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는 공허했어요.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돈도 권력도 명예도 있었지만 의미가 없었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서아가 소금을 뒤집어 쓴 채 저를 올려다보는 꿈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나 슬펐어요. 왜 해명하지 않았을까? 7년 동안 수없이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서아는 단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침묵했죠. 마치 모든 걸 인정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더 화가 났습니다.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분노했고 증오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서아가 불륜을 저질렀을까? 3년을 함께 산 아내였어요. 그 사람이 그럴 리 없다고 어딘가에서는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죠. 사진도 문자도 통화 기록도 있었으니까요. 회장님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윤이는 서류를 펼쳐봤어요. 불면증, 만성피로, 스트레스성 위염, 공황장애, 초기 증상. 빨간 글씨로 표시된 항목들이 질비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정밀 검사를 권하셨습니다. 특히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시라고. 필요 없어. 하지만 회장님, 이대로 방치하시면 됐다고 했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비서는 놀란 표정으로 물러났어요. 도윤이는 한숨을 쉬며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자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그날 저녁 만찬 자리에서 도윤이는 술을 마셨습니다. 평소에는 한 잔도 안 마시는데 그날은 계속 잔을 비웠어요. 거래처 사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습니다. 계속하시죠.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머리가 어지러웠고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죠. 세면대에 손을 짚고 거울을 봤을 때 낯선 사람이 서 있었어요. 핏기 없는 얼굴, 움푹 들어간 눈, 수척한 볼. 이게 접니까? 성공한 재벌 회장의 모습이 이런 건가요? 도윤이는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줄기가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을 때는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줬지만 도윤이는 한참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했어요. 집에 들어가기가 싫었습니다. 텅 빈 공간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도윤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또다시 서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결혼식 날 환하게 웃던 모습, 아침마다 커피를 내려주던 모습, 소파에 앉아 책을 읽던 모습. 모든 순간이 선명했습니다. 미안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르면서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어둠만이 도윤이를 맞이했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거실로 걸어들어가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었죠. 그중 어딘가에 서아도 있을까요? 살아있기는 한 걸까요?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요?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서아가 미국으로 떠났다고요.
이혼 위자료로 10억을 받아서 호화롭게 살고 있다고 했죠. 하지만 도윤이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서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새벽 3시 도윤이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악몽을 꿀 것 같았죠. 그래서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쓰면서요. 하지만 생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7년 전 그날로 계속 돌아갔어요. 만약 그때 어머니를 막았다면, 만약 서아에게 한 번만 더 물어봤다면, 만약 증거를 의심했다면, 너무 많은 만약들이 도윤이를 괴롭혔습니다. 후회는 독처럼 번져갔어요. 가슴을 조이고 숨을 막았죠. 서아. 이름을 부르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년 만에 처음 우는 거였어요. 소리 없이 조용히 혼자서요.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비서 김 과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 문을 열었어요. 일주일이면 돼. 그동안 급한 일정은 부회장에게 넘기고. 하지만 다음 주 해외 투자자 미팅이 연기해. 지금은 쉬어야겠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주 이사회 도중 갑자기 숨이 막혀서 쓰러질 뻔했어요. 공황 발작이었죠.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장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요. 강원도 설악산 근처에 조용한 암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서 며칠 머물러 보시는 건 어떨까요? 회사 고문 변호사가 추천한 곳이었습니다. 속세를 떠나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곳이라고 했죠. 도윤이는 별 기대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디든 좋았습니다. 이 답답한 서울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요. 차는 3시간을 달렸습니다. 고속도로를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자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높은 빌딩 대신 울창한 나무들이 보였고 매연 냄새 대신 흙 냄새가 났죠. 창문을 내리자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 올라가셔야 합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기사가 말했습니다. 도윤이는 간단한 짐 하나만 들고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돌계단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오를 때마다 숨이 찼어요.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은 몸이었죠. 20분쯤 올랐을까요? 숲 사이로 기와지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암자였어요. 청호남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죠. 마당에는 단풍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그 아래 평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문이 열리며 한 스님이 나왔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노스님이었어요. 자애로운 눈빛이었죠. 안녕하십니까? 며칠 머물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 변호사님께 연락받았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암자안은 단순했습니다. 법당과 요사체, 그리고 작은 창고가 전부였어요. 노스님은 도윤이를 요사체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쉬시면 됩니다. 식사는 하루 2끼 새벽 예불 후와 낮 12시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런데 노스님이 도윤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많이 힘드셨나 봅니다. 눈빛이 편치 않으시네요. 네, 괜찮습니다. 여기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쉬기만 하세요. 노스님이 나간 뒤 도윤이는 방바닥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단풍나무가 보였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보며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예불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탁 소리와 독경 소리가 어우러졌어요. 도윤이는 법당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향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법당 안에는 노스님과 몇 명의 스님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뒤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예불이 시작됐고 스님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앞쪽에 앉아있던 비군이 스님 한 분이 고개를 돌렸어요. 그 순간 도윤이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서아였습니다. 머리를 깎고 회색 승복을 입고 있었지만 틀림없었어요. 그 눈빛, 그 윤곽, 모든 것이 서아였습니다. 도윤이는 숨을 멈췄어요. 이게 꿈인가 환상인가 싶었죠. 서아도 도윤이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친 순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돌려 다시 예불에 집중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예불이 끝났습니다. 스님들이 하나둘 법당을 나갔어요.
서아도 일어나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도윤이는 황급히 뒤를 쫓았어요. 서아. 복도에서 그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서아는 멈춰섰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나야, 도윤이야. 날 못 알아보겠어? 대답 좀 해봐. 정말 너 맞지? 서아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차분한 표정이었어요. 감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얼굴이었죠. 저를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제 본명은 혜원입니다. 무슨 소리야? 서아, 장난치지 마. 서아라는 분은 모릅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서아는 그대로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도윤이는 그녀의 팔을 붙잡았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7년 동안 어디 있었어? 왜 연락도 안 하고 왜 이렇게 살고 있어? 놓으십시오. 놓을 수 없어. 설명 좀 해봐. 할 말이 없습니다. 서아의 목소리는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원망도 없었어요. 그저 담담할 뿐이었죠. 그게 더 도윤이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랬어. 내가 미국 가서 잘 살고 있다고. 10억 받아서 호화롭게 산다고. 근데 이게 뭐야? 왜 이런 곳에서 머리 깎고 살고 있어? 노스님이 다가왔습니다. 엄한 표정이었어요. 시주님, 여기서 큰 소리를 내시면 곤란합니다. 스님, 이 사람은. 혜운 스님은 5년 전부터 이곳에서 수행하고 계십니다. 과거는 묻지 않는 게 규칙입니다. 5년 전부터요? 도윤이는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7년 전 떠났으니 2년 동안은 어디 있었던 걸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서아, 제발 말 좀 해봐.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서아는 도윤이의 손을 조용히 떼어냈습니다. 시주님, 저는 혜운입니다. 서아라는 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뭐? 그분은 7년 전에 죽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건 그저 수행자 혜운일 뿐이에요. 서아는 합장을 하고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도윤이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노스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시주님, 혜운 스님을 그만 괴롭히십시오. 그분은 이제 속세와 인연을 끊으셨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현재를 놓치게 됩니다. 시주님도 혜운 스님도요. 도윤이는 비틀거리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서아가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어 있다니요. 미국에서 호화롭게 산다고 했잖아. 어머니의 말이 거짓이었습니다. 10억을 받았다는 것도 잘 살고 있다는 것도 모두 거짓이었어요. 그렇다면 7년 동안 서아는 어떻게 살았던 걸까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서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머리 깎은 모습, 감정 없는 눈빛, 차가운 목소리.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새벽 예불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도윤이는 법당으로 향했어요. 서아가 있었습니다. 다른 스님들과 함께 조용히 예불을 드리고 있었죠. 예불이 끝난 뒤 공양 시간이 되었습니다. 스님들이 모두 공양관으로 모였어요. 도윤이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서아는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어요. 도윤이는 그녀 앞에 앉았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서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제발 부탁이야. 딱 한 번만. 서아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도윤이를 봤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없긴 뭐가 없어. 7년 동안 어디 있었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나한테 설명할 의무가 있어. 의무는 없습니다. 우린 이미 남이에요. 차갑게 떨어진 말에 도윤이는 숨이 막혔습니다. 남. 맞는 말이었어요. 이혼했으니까요. 하지만 듣고 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는 암자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원래 일주일 계획이었지만 떠날 수가 없었어요. 서아가 여기 있었으니까요. 낮 동안 서아는 도윤이를 철저히 피했습니다. 예불 시간에만 잠깐 볼 수 있었고 그마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공양 시간에는 가장 먼 자리에 앉았고 산책 시간에는 다른 길을 택했죠. 사흘째 되던 날 도윤이는 노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혜운 스님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노스님은 차를 따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언제 이곳에 오셨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습니다.
5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던 날이었죠. 산 아래에서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쓰러져 있었다고요? 네. 영양실조 상태였습니다. 며칠을 굶은 것 같았어요. 암자로 데려와서 간호했죠. 도윤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영양실조. 며칠을 굶었다니요. 깨어난 뒤에도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있기만 했어요. 석 달쯤 지나서야 입을 열었죠. 무슨 말을 하던가요? 출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속세에 미련이 없으니 받아달라고요. 노스님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충동적으로 내리는 결정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1년을 기다려도 마음이 변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받아들였습니다. 1년 동안 뭘 했습니까? 암자 일을 도왔습니다. 청소하고 밥 짓고 빨래하고 묵묵히 일했어요. 불평 한마디 없이요. 도윤이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그분은 과거에 대해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어디서 왔는지도 묻지 않았어요. 그게 규칙이니까요. 하지만 스님께서는 아시지 않습니까? 해온 스님이 누군지. 노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알 필요도 없고요. 중요한 건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사는가입니다. 시주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온 스님은 이곳에서 처음으로 평화를 찾았어요. 그 평화를 흔들지 말아주십시오. 도윤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평화. 서아가 암자에서 평화를 찾았다는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자신과 함께 있을 때는 평화롭지 못했다는 뜻이니까요. 그날 저녁 도윤이는 서아의 방 앞에 섰습니다.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안에서 독경 소리가 들렸죠. 도윤이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해온 스님, 저 한도윤입니다. 독경 소리가 멈췄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그냥 가십시오.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 그러고 돌아갈게. 7년 전 그날 정말 불륜이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도윤이는 숨을 죽이고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믿으셨잖아요. 아니, 진실을 알고 싶어. 정말 그랬어, 아니었어? 중요합니까? 중요해. 나한테는 너무 중요해. 문이 열렸습니다. 서아가 서 있었어요. 희미한 촛불 아래 그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너무나 야위어 있었어요. 7년이 지났는데 왜 지금 물으십니까? 늦었다는 거 알아. 하지만 알고 싶어. 제발. 서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께 물어보십시오.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어머니한테. 네. 그분이 모든 걸 아실 겁니다. 서아는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도윤이는 재빨리 문을 붙잡았어요. 잠깐만. 그게 무슨 뜻이야? 손 치우십시오. 대답 먼저 해. 당신 어머니가 모든 걸 꾸민 겁니다. 저는 그저 희생양이었을 뿐이고요. 뭐? 도윤이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꾸몄다니요? 거짓말이지. 믿든 말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7년 전에도 안 믿으셨잖아요. 서아는 도윤이의 손을 떼어내고 문을 닫았습니다. 안에서 빗장 거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윤이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꾸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서아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았죠. 다음 날 새벽 도윤이는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를 만나야 했어요.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암자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서아를 봤습니다. 그녀는 마당에서 낙엽을 쓸고 있었어요. 빗자루를 든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서아.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나 서울 가. 진실을 밝혀낼게. 가십시오. 돌아올게. 꼭 돌아올 거야. 서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낙엽을 쓸 뿐이었어요. 도윤이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으려 했지만 차를 타기 직전 한번 돌아봤어요. 서아는 여전히 낙엽을 쓸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그녀도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차 안에서 도윤이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7년 전 이혼 서류 찾아봐. 위자료 지급 내역도.
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확인할 게 있어. 전화를 끊고 도윤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산길을 내려가며 암자가 점점 멀어졌어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서아의 모습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런 겁니까?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서아의 눈빛, 노수님의 말, 그리고 5년 동안 숨겨진 진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3시간 동안 도윤이는 과거를 되짚었습니다. 7년 전 그날 어머니가 보여준 증거들. 너무 완벽했어요. 너무 치밀했죠. 마치 미리 준비한 것처럼요. 왜 그때 의심하지 못했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7년이라는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으니까요.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비서가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이혼 서류입니다. 도윤이는 서류를 펼쳐봤어요. 위자료 항목을 확인했습니다. 10억. 분명히 10억이 지급된 걸로 되어 있었어요. 이 돈 어디로 갔는지 추적 가능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시간 뒤 비서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어요. 회장님, 위자료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뭐? 계좌 이체 기록이 없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지급된 걸로 되어 있어요. 도윤이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럼 서아는 한 푼도 못 받았다는 거야? 그런 것 같습니다. 누가 이걸 조작했어? 서류에 서명한 사람은 회장님 어머님이십니다. 도윤이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당장 어머니 모셔와. 네, 회장님. 20분 뒤 최은혜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도윤아, 무슨 일이니? 갑자기 부르길래. 어머니. 도윤이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7년 전 그날 대체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최은혜는 소파에 우아하게 앉으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구나. 모르긴요. 서아 위자료 한 푼도 안 주셨죠? 어머니의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하지만 금방 평온함을 되찾았습니다. 그래, 안 줬어. 불륜 저지른 여자한테 왜 돈을 줘야 하니? 불륜이라는 증거가 있었습니까? 있었잖아. 사진도 보여줬고 문자도 있었고. 그게 진짜였습니까? 최은혜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도윤아,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서아를 만났습니다. 강원도 암자에서요.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찻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뭐? 미국에서 호화롭게 산다고 하셨죠? 10억 받아서 잘 먹고 잘 산다고요? 도윤아, 진정해라. 그 여자가 뭐라고 했니?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한테 물어보라고 했어요. 모든 걸 아신다고요. 도윤이는 책상 위 서류를 집어던졌습니다. 종이들이 어머니 앞에 흩어졌어요. 이혼 서류 조작하신 거 다 나왔습니다. 위자료 지급 기록 없어요. 서아는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그게 뭐 어쨌다는 거니? 그 여자 잘못이 더 크잖아. 무슨 잘못이요? 불륜이 아니었잖아요. 최은혜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닥쳐. 내가 뭘 안다고 그래. 그럼 말씀해보세요. 7년 전 그날 대체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대답 안 하시면 제가 직접 알아내겠습니다. 그 남자 찾아가서 물어볼 겁니다. 사진 속 남자요. 하지마.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왜요? 왜 하지 말라는 겁니까? 도윤아, 엄마 말 좀 들어라. 이제 와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요? 최은혜는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그래, 내가 꾸민 거다. 다 내가 한 짓이야. 도윤이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듣고 나니 충격이 컸어요. 왜? 왜 그러셨습니까? 너를 위해서였어. 저를 위해서요? 그래. 그 여자는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았어. 변변한 집안도 아니고 돈도 없고 인맥도 없었지. 도윤이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시키신 겁니까? 거짓으로 꾸며서요? 그래, 그랬어. 사람을 시켜서 사진 찍게 했고 문자도 조작했지. 완벽했어. 내가 의심할 틈도 없었잖아.
그 남자는 누굽니까? 사진 속 남자요. 모르겠어. 사람을 시켜서 찾았으니까. 그 여자랑 자주 만나는 남자였던 것 같던데. 도윤이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그 남자 이름 대세요. 지금 당장. 기억 안 나. 7년이나 지났는데. 거짓말 마십시오. 정말 모른다니까. 비서한테 시켰으니까 그 사람이나 알겠지. 도윤이는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7년 전 이혼 건으로 조사했던 남자 정보 있습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5분 뒤 답변이 왔습니다. 이준혁이라는 사람입니다. 당시 25세, 법학과 4학년이었습니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현재 검사로 재직 중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요. 도윤이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검사. 그 남자는 지금 검사였어요. 도윤아, 그 사람 찾아가지 마. 제발. 왜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최은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남자한테 협박했어. 입 다물고 있으면 합격시켜주겠다고. 진실 말하면 시험 무효시키겠다고 했지. 미쳤습니까? 너를 지키려고 한 거야. 그 여자랑 계속 살면 내 인생이 망가질 거라고 생각했어. 도윤이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을 박차고 나갔어요. 비서가 황급히 따라왔습니다. 회장님, 어디 가십니까? 서울중앙지검. 당장 차 준비해. 1시간 뒤 도윤이는 지검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이준혁 검사를 찾았어요. 면회 약속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꼭 만나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약속 없이는. 한도윤이라고 전해주십시오. 반드시 만나실 겁니다. 10분 뒤 이준혁이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32살의 젊은 검사였어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로? 따로 얘기할 곳이 있습니까? 네, 이쪽으로 오십시오. 빈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도윤이가 물었어요. 7년 전 당신과 윤서아는 무슨 관계였습니까? 이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대답만 하십시오. 이준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의자에 앉으며 머리를 감쌌어요. 은인이었습니다. 은인? 네. 서아 씨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를 후원해 주셨어요. 학비, 생활비, 교재비까지 모두요. 도윤이는 숨을 죽였습니다. 10년 넘게 후원받았습니다. 단 한 번도 대가를 바라지 않으셨어요. 그저 열심히 공부하라고만 하셨죠. 사법고시 합격한 날 서아 씨께 연락드렸습니다. 축하해 주신다고 하셔서 호텔에서 만났어요. 저녁 식사 한 끼 대접받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게 전부라고요? 네. 연인 관계 절대 아니었습니다. 저한테는 어머니 같은 분이셨어요. 도윤이는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런데 왜 해명하지 않았습니까? 못했습니다. 이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아 씨 시어머니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입 다물고 있으면 합격을 인정해주겠다고, 진실 말하면 시험 결과를 무효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비겁했습니다. 10년 동안 공부한 게 아까워서 합격이 날아갈까봐 두려워서 침묵했어요. 이준혁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서아 씨가 전화하셨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괜찮다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죠. 제 인생을 지키라고요. 그래서요? 저는 비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서아 씨의 희생을요.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이는 벽을 주먹으로 쳤어요. 손등이 찢어지고 피가 났습니다. 7년 동안 알고 계셨습니까? 네. 매일 괴로웠습니다. 검사가 되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제 합격이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거니까요. 이준혁은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서아 씨가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읽어보십시오. 도윤이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어요.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아의 필체였어요. 준혁아,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해. 내가 이룬 거야. 자랑스러워.
앞으로도 정의로운 검사가 되길 바란다. 나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너의 인생을 살아.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서아올림. 편지를 읽는 도윤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종이 위에 눈물 자국이 번졌어요. 회장님, 서아는 아무 잘못도 없었군요. 네. 단 한 번도요. 도윤이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어요. 7년 동안의 오해가, 죄책감이, 후회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도윤이는 회사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곧장 향했어요. 펜트하우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7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성공도 명예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무고한 사람을 의심하고 버렸고 7년 동안 방치했으니까요. 서아. 이름을 부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어깨가 들썩였고 목이 메었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운 것 같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였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집이야. 오늘 일정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취소해. 당분간 회사 안 나갈 거야. 네. 하지만 내일 중요한 미팅이. 부회장한테 맡겨. 나는 지금 일할 수 없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윤이는 침실로 향했어요. 옷장을 열고 맨 안쪽을 뒤졌습니다. 거기에 작은 상자가 있었어요. 서아와의 추억이 담긴 상자였습니다. 이혼 후에도 버리지 못했어요. 뚜껑을 열자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평범한 일상 사진들이요. 한 장 한 장 넘기며 도윤이는 울었습니다. 사진 속 서아는 행복해 보였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 미소를 자신이 지워버렸습니다. 상자 밑바닥에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서아가 결혼 1주년 때 쓴 편지였어요. 도윤이는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여보, 결혼 1주년 축하해요. 당신과 함께한 1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부족한 저를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해요. 사랑해요. 서아올림. 편지를 읽는 도윤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 위로 눈물이 떨어졌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윤이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어요. 아무도 들을 수 없는 빈집에서 혼자서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도윤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아와의 추억을 되새기며 후회했죠. 넷째 날 비서가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회장님, 문 좀 열어주십시오. 도윤이는 문을 열었습니다. 비서는 도윤이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회장님, 얼굴이 무슨 일이야? 어머님께서 쓰러지셨습니다. 뭐? 병원에 계십니다. 빨리 오시라고 하셨어요. 도윤이는 재킷을 걸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어머니의 비서와 집사가 서 있었어요. 어머니 상태가 어때? 뇌졸중입니다.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습니다. 도윤이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를 봤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어요. 평소에 위험 있는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 되십니까? 네, 아들입니다.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우측 반신마비가 왔고 언어장애도 있습니다. 당분간 입원 치료가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도윤이는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뜨고 있었어요. 도윤이를 보자 입술을 움직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최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도윤이의 손을 잡았어요. 말씀하지 마세요. 쉬세요. 하지만 최은혜는 계속 무언가를 말하려 했습니다. 도윤이는 귀를 가까이 가져갔어요. 겨우 들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이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합니까? 서아 얘기는 하지 마세요. 도윤이는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서아를 찾아달라고 하다니요. 왜 그러세요?
그렇게 싫어하시던 분인데. 최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잘, 못, 했, 어, 용, 서, 빌, 줘. 도윤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어요. 병실을 나온 도윤이는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모든 게 엉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쓰러졌고 서아는 산속에 있었고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노스님이었어요. 시주님, 저 청호남 주지입니다. 스님, 무슨 일이십니까? 혜원 스님 일로 연락드렸습니다. 도윤이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일입니까? 서아한테 무슨 일 있었습니까? 쓰러지셨습니다. 며칠 전부터 아무것도 드시지 않더니. 지금 어디 계십니까? 암자 요사체에 누워 계십니다. 병원에 가시라고 해도 거부하시고. 제가 갑니다. 지금 당장 갑니다. 도윤이는 비서에게 소리쳤습니다. 차 준비해. 강원도 간다. 지금요? 하지만 어머니는 의사들이 돌볼 거야. 난 서아한테 가야 해. 3시간을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산길을 올라갈 때는 뛰다시피 했어요.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암자에 도착했을 때 노스님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시주님, 이쪽입니다. 요사체로 안내받았습니다. 서아가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서아. 도윤이는 그녀 곁에 무릎 꿇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아의 손을 잡았어요. 서아, 나야. 도윤이야. 눈 좀 떠봐. 서아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빛이었어요. 왜? 왔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 알았어. 이준혁 검사 만났어. 어머니한테도 들었고. 내가 아무 잘못도 안 했다는 거 알아. 모든 게 오해였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서아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윤이를 보지 않으려는 듯 했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알아. 늦었어. 너무 늦었다는 거 알아. 하지만 용서해줘. 제발. 도윤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서아의 손등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7년 동안 너 때문에 잠을 못 잤어. 악몽에 시달렸고 죄책감에 미칠 것 같았어. 그런데도 진실을 확인하지 않았어. 겁쟁이였어. 이제 알았어.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얼마나 아팠을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아는 여전히 고개를 돌린 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돌아가요. 제발. 돌아가요. 안 가. 내가 괜찮아질 때까지 안 가. 전 괜찮아요. 안 괜찮아. 이렇게 쓰러져 있잖아. 도윤이는 노스님을 돌아봤습니다. 병원에 모셔야 합니다.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안 돼. 서아가 소리쳤습니다. 그 바람에 기침이 나왔어요. 전 여기 있을 거예요. 이게 제 자리니까. 서아, 가요. 제발. 가달라고요. 서아는 도윤이에게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는 듯이요. 도윤이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아의 침대 옆에 엎드려 울었어요. 소리내어 참지 못하고요. 도윤이는 암자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서아의 방 앞 복도에 앉아 밤을 지샜어요. 노스님이 담요를 가져다 줬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새벽 예불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도윤이는 일어나 법당으로 향했어요. 서아도 거기 있었습니다. 비틀거리면서도 예불에 참석했죠. 서아, 몸이 안 좋은데 왜 나왔어? 제 일입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예불이 끝난 뒤 서아는 쓰러질 듯 비틀거렸습니다. 도윤이가 재빨리 부축했어요. 나요. 안 나. 이러다 또 쓰러질 거야. 상관없어요. 나한테는 상관 있어. 도윤이는 서아를 방까지 데려갔습니다.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줬어요. 물 좀 마셔. 며칠째 안 먹었다며? 필요 없어요. 서아, 제발. 이러지 마.
도윤이는 물컵을 서아의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돌렸지만 도윤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모금만. 제발. 서아는 결국 물을 조금 마셨습니다. 도윤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밥도 먹어야 해. 내가 가져올게. 필요 없다니까요. 그래도 가져올 거야. 도윤이는 공양간으로 향했습니다. 노스님이 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혜운 스님 드실 거 좀 주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따뜻할 때 드리세요. 도윤이는 죽 한 그릇을 들고 서아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아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먹어. 싫어요. 그럼 내가 먹여줄게. 도윤이는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서아의 입에 가져갔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돌렸어요. 왜 이러세요? 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미안해서. 속죄하고 싶어서. 속죄는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세요. 안 가. 내가 건강해질 때까지는 절대 안 가. 서아는 도윤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왜요? 왜 지금 와서 이러는 거예요? 7년 전에는 날 믿지도 않았으면서.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아세요? 전 7년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내는 것 같았어요. 집에서 쫓겨나서 갈 곳이 없었어요. 친구들한테도 연락할 수 없었죠. 제가 불륜녀라는 소문이 퍼졌으니까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했어요. 하루 12시간씩 일했죠. 그래도 월세 내기 빠듯했어요. 도윤이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겨울에는 난방을 못 틀어서 추위에 떨었고 여름에는 더위에 잠을 못 잤어요. 하루 한 끼만 먹을 때도 많았죠. 서아. 2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쓰러졌죠. 길거리에서요. 노스님이 구해주지 않았으면 죽었을 거예요.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전 당신이 밉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해했죠. 증거가 완벽했으니까요. 하지만 한 번만이라도 제 말을 들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한 번만이라도 의심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서아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도윤이는 서아를 안았습니다. 서아는 밀어내려 했지만 도윤이는 놓지 않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내가 그렇게 고생했구나. 나요. 안 나. 절대 안 나.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있었습니다. 서아는 결국 도윤이의 품에서 울었어요. 7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윤이는 매일 서아를 돌봤어요. 밥을 먹이고 약을 챙기고 산책을 도왔습니다. 서아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점점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날씨가 좋네.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서아와 함께 암자마당을 걷고 있었어요. 네. 단풍이 예쁘다. 서울에서는 이런 거 못 봤어. 여기는 사계절이 다 아름다워요. 그래? 너 여기서 5년 살았으니까 알겠네.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요. 도윤 씨. 응. 언제까지 여기 계실 거예요? 모르겠어. 내가 괜찮아질 때까지. 전 괜찮아요. 이제 돌아가셔도 돼요. 아직 안 괜찮아. 여전히 너무 말랐고 안색도 안 좋아. 서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사는 어떡하고요? 부회장이 잘하고 있어. 나 없어도 돌아가. 어머님은요? 도윤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병원에 계셔.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 우측 반신마비가 왔어. 말도 잘 못하시고. 서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 탓이네요. 아니야. 내 탓이 아니야. 어머니가 잘못하신 거야. 그래도 제가 없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서아, 넌 아무 잘못도 안 했어. 제발 자책하지 마. 그날 저녁 도윤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비서였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회장님 어머님이 하시던 일들이 언론에 새어나갔습니다. 뭐가? 7년 전 이혼 조작건, 이준혁 검사 협박건, 그리고 비자금 조성건까지요. 도윤이는 숨이 막혔습니다. 누가 흘렸어? 이준혁 검사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하더군요. 언론이 난리입니다. 재벌가 며느리 괴롭힘, 검사 합격 조작 의혹, 비자금까지. 모든 게 터졌어요. 도윤이는 전화를 끊고 인터넷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메인 화면을 도배하고 있었어요. 한도윤 회장 모친 며느리에게 불륜 누명 씌워. 7년 전 조작극, 무고한 여성 인생 파괴. 검사 합격 조작 의혹, 검찰 수사 착수.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불쌍한 며느리. 7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재벌가 정말 무섭다. 한도윤도 공범 아니야? 아내 믿지도 않고. 도윤이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다음 날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은혜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했어요. 협박죄,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거라고 했습니다. 도윤이는 서아를 찾아갔습니다. 서아, 모든 게 밝혀졌어. 뭐가요? 7년 전 일. 이준혁 검사가 진실을 폭로했어. 언론이 난리야. 서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조사받으실 거야. 죄를 받으셔야 해. 그만하세요. 뭐? 어머님을 처벌하지 마세요. 이미 충분히 벌 받으셨잖아요. 서아, 전 괜찮아요.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그걸로 충분해요. 도윤이는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정말 착하구나. 너무 착해서 걱정이야. 서아는 작게 웃었습니다. 7년 만에 처음 보는 미소였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론은 서아의 편이었어요. 무고한 여성이 재벌가의 음모로 인생을 망쳤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최은혜는 기소됐고 재판을 기다리는 중이었죠. 도윤이는 여전히 암자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회사 일은 화상회의로 처리했어요. 중요한 결정만 내리고 나머지는 부회장에게 맡겼습니다. 서아는 많이 회복했습니다. 밥도 잘 먹고 안색도 좋아졌어요. 도윤이와 함께 산책도 다니고 가끔 대화도 나눴습니다. 도윤 씨. 어느 날 저녁 서아가 도윤이를 불렀습니다. 응. 이제 돌아가세요. 도윤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안 돼. 내가 완전히 괜찮아질 때까지는. 전 괜찮아요. 정말로요. 서아. 회사도 걱정되실 테고 어머님도 보러 가셔야죠. 여기 계속 계실 순 없어요. 도윤이는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랑 같이 가자. 서울로. 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여기가 좋아요. 이곳이 제 자리예요. 산속에서 평생 살 거야?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이야? 네. 여기서 처음으로 평온을 느꼈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원망하지 않게 됐죠. 도윤이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 때문이지. 내가 너한테 상처를 줘서. 아니에요. 누구 탓도 아니에요. 그냥 여기가 저한테 맞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 서아는 도윤이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슬펐어요. 도윤 씨는 도윤 씨 인생을 사세요. 전 제 인생을 살고요. 같이 살 순 없어. 다시 시작할 순 없어. 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린 이미 너무 멀리 왔어요. 서아. 전 도윤 씨를 용서했어요. 진심으로요. 하지만 다시 함께할 순 없어요. 도윤이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아의 손을 꽉 잡았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잘할게. 평생 속죄하며 살게. 도윤 씨. 서아는 도윤이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전 행복해요. 여기서 수행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았어요. 그걸 놓고 싶지 않아요. 도윤 씨도 행복해지세요. 저 때문에 고통받지 마세요. 너 없이 어떻게 행복해? 할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서아는 도윤이의 손을 천천히 놓았습니다. 돌아가세요. 그게 우리 둘 다를 위한 길이에요. 도윤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아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걸 알았어요. 다음 날 도윤이는 암자를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짐을 챙기며 마지막으로 서아를 봤어요. 서아. 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서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장학재단 하나 만들어주세요. 장학재단? 네. 가난한 학생들 도와주는 거요.
이준혁 검사처럼 공부하고 싶어도 형편이 안 되는 아이들이 많아요.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할게. 내 이름으로 만들게. 아니요. 익명으로 해주세요. 제 이름은 필요 없어요. 알았어. 도윤이는 서아에게 다가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아도 되냐고 물었어요.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껴안고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서아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어요. 사랑해. 여전히 사랑해. 저도요.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부족해요. 우린 서로에게 상처였어요. 알아. 도윤이는 서아를 놓았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뒤돌아섰어요. 잘 지내. 도윤 씨도요. 도윤이는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으려 했지만 중간쯤에서 멈춰섰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아는 암자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도윤이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돌아보지 않았어요. 3개월 뒤, 도윤이는 희망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매년 10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재단이었어요. 운영비는 도윤이가 사재를 털어댔습니다. 첫 장학금 수여식 날 도윤이는 단상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 장학금은 한 분의 희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미래를 지켜줬죠. 학생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이죠. 그래서 이렇게라도 속죄하려 합니다. 도윤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이 공부 잘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게 그분을 위한 최선의 선물일 테니까요. 수여식이 끝나고 도윤이는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서아, 잘 지내고 있어?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대답은 들리지 않았지만 괜찮았어요. 그녀가 행복하다는 걸 믿었으니까요. 최은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건강 상태를 고려한 판결이었어요. 도윤이는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 얼굴을 봤죠. 어머니, 오늘 날씨 좋죠? 최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여전히 어눌했지만 의사소통은 가능했어요. 서아는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알아요. 어머니도 후회하신다는 거. 도윤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저도 서아도 괜찮으니까요. 1년 뒤, 도윤이는 다시 암자를 찾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었어요. 산에는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암자 마당에서 서아를 봤습니다. 여전히 수행복을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윤이를 보고 미소 지었어요. 도윤 씨 오셨어요? 응. 보고 싶어서. 들어오세요. 차 드릴게요. 두 사람은 마당 평상에 앉았습니다. 서아가 차를 따랐어요. 잘 지냈어? 네. 도윤 씨는요? 나도. 장학재단 잘 운영하고 있어. 다행이네요. 첫 장학생들 중에 몇 명이 대학 입학했어. 의대, 법대, 공대. 다들 열심히 하더라. 서아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잘 됐네요. 정말 잘 됐어요. 도윤이는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햇살 아래 그녀의 미소가 아름다웠어요. 서아. 네. 행복해?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전 행복해요. 도윤 씨는요? 도윤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괜찮아. 언젠가는 행복해질 거야. 그럴 거예요. 꼭 그렇게 될 거예요. 두 사람은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꽃잎이 흩날렸어요. 도윤 씨. 응. 가끔 놀러 오세요. 환영할게요. 그래도 돼? 네. 우린 이제 친구니까요. 도윤이는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 친구로 지내자.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는 일어섰어요. 이제 내려가야겠다. 조심히 가세요. 너도 건강해. 도윤이는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가벼운 마음이었어요. 서아가 행복하다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 도윤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우린 다시 함께할 수 없지만 그래도 괜찮아.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해. 에필로그. 5년이 흘렀습니다. 희망장학재단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어요. 수천 명의 학생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도윤이는 재단 운영에 많은 시간을 쏟았죠. 어느 날 재단 사무실로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발신인 이름은 없었어요. 도윤이는 편지를 열었습니다. 도윤 씨에게 좋은 일 하고 계시다는 소식 들었어요. 자랑스러워요. 많은 아이들이 도윤 씨 덕분에 꿈을 이루고 있죠. 전 여전히 암자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매일 평온하고 감사해요. 도윤 씨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응원할게요. 해운 올림. 도윤이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고마워, 서아. 너도 행복해. 창밖으로 봄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랑은 함께하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서로를 용서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을 찾는 것. 그것도 사랑의 한 형태였습니다. 도윤이와 서아는 다시 부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살았어요. 멀리서 조용히 진심으로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